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김미란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프로젝트 2021년 대전교육정책 2차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교육감님 인사 말씀,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성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박한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 진행자로 충남대학교 장지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로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권남현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대전중학교 권현범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 돼요.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개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매우 의미 깊은 대전교육 정책 콜로키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 시대에 따른 세계 시민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충남대학교 박완부 교수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실 동부교육지원청 권남현 장학사님, 대전중학교 권현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습, 심리정서, 신체 건강 등 종합적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 교육가족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콜로키움이 지속가능한 대전 미래교육 실현의 토대가 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진행은 장지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장지원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사회를 맡은 장지원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하는 콜로키움 대전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시고 현재 BK21 세계시민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의 부단장이신 박환보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고, 이어지는 토론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권남현 장학사님 그리고 대전중학교 권현범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줌에 있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직접 올려주시거나 사회자에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에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콜로키움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림, 즉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채팅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환보 교수님의 발표를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박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전교육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시민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큰 주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시민 교육의 변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라는 주어진 이 환경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내의 논의,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수행해왔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은 어떠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형태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의 변화입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했었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세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인 격차. 원격 교육으로 여러 가지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업 중단에 따른 교육 격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육에서 수용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지만 여전히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단 간의 갈등, 격차와 불평등이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집단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그 갈등이 또 다른 격차,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직감한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빈곤, 인권, 환경, 격차, 테러,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전 지구적 문제를 우리는 책으로 혹은 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 지구적 문제가 확산되고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연대한다면 그것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체감했던 그런 지난 2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이와 함께 내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 시민 의식 함양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 함양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2015년에 설정한 이후에 사회 발전, 경제 발전, 환경 보전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지난 유네스코 총회에서 발표된 유네스코의 미래교육위원회에 2050년을 향한 다시 생각하는 교육에서는 우리가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중심 교육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량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학생의 행위자성 그리고 모두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삶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되는 바도 친구들, 그리고 교사,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웰빙을 지향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에서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물어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공동체와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정서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향점은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곳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 혹은 미래의 어떤 주어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인권, 평화, 성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전 지구적인 문제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데 함께한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장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루어 주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세계 시민과 관련된 논의들이 더욱더 미래 교육 전반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는데요. 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또 마음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별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현황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에 지금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바도 아니고요. 2015년 이후에 글로벌 의제로서 주어진 과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러한 유사한 담론들이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이런 논의 속에서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세계 시민 교육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이해 교육, 개발 교육, 평화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같은 국제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에서부터 인권, 민주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등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는 교육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계 시민 교육 관련 조직이 어떤 조직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또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각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주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얼만큼 추진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시도교육청별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업무를 명시한 조직을 살펴본 결과 시도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혹은 국제교육, 다문화교육 등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시민교육을 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주시민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등 또 다른 주제 언어를 명시한 부서를 따져보면은 다양하게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업무는 현재 중등교육과의 국제교육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6개 세계시민성, 성평등,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발전이라는 이 6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다소간의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세계 시민성과 성평등 관련된 정책 사업이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요. 타 시도교육청 중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교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비교과나 교과 내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강원이나 제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교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전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단위라고 했는데 모든 업무 계획서 상에서 놓고 봤을 때 비전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명시하는 방식이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크게 비전부터 내려왔을 때 4단위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 4단위 하위에는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단위에 명시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지구를 살리는 환경교육이라든지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뭐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이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주제 영역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단위 사업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교육이다라고 해서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세계시민 교육 추진을 위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와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민주주의의 하위 내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뭐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학교라는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 인천, 강원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시민이라는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세계시민 이외에도 통일시민, 민주시민 등과 같은 주제 중심의 세계시민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교육부를 통한 중앙정부를 통한 연수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을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각 선도교사들이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선도교사를 선발하고 다시 전달 연수를 하는 형태로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사례집이나 아니면 학교 만들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활동들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지향해야 될 바와 관련해서 우선 정책 사업 내용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살펴본 결과 시도교육청마다 집중하고 있는 주제 영역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가 더 잘한다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의 맥락에 따라서 지향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정책 분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최근 동아시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강원의 경우에는 평화를 주요한 키워드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도교육청별로 세계시민교육 정책이 주류화되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 내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정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 시민 교육이 2015년 세계교육 포럼 이후에 글로벌 아젠다로 된 지 한 6여 년이 지났는데 6년여가 지났지만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될 인류의 공동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주류화해서 펼쳐나갈 것인가도 한 가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 필요성입니다.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특정한 교과 내에서만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개별 학교의 책임이나 아니면 개별 교사의 책임으로만 이걸 맡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대학,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수성구나 인천의 연수구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등 지역 내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사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전에서도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 학교교육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현황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확인하면서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대전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김정균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전의 특성, 특색 뭐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대전의 특징,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류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방향성과 함께 대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해서 대전의 교육 정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다중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교육은 사실상 세계관의 확장, 시민성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이 과연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과 무관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등장했었고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포용성과 시민성에 대한 부분을 대전교육의 지향점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민할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글로벌 인재 양성 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측면도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계 시민교육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학교에서 국제 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시민성의 확장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멤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다 보면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문제는 알지만 내 곁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글로벌 문제나 지역의 문제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고 연계돼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글로컬 교육이야말로 세계 시민 교육이 지향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은 세계 시민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우리가 습득해서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선생님 말 잘 듣고 어떤 주어진 규칙에만 따르는 학생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참여적이고 비판적인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아마 학교 풍토 자체도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논의와 실천이 가능한 풍토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학교 교과와 관련해서도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사회과 혹은 영어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교과 지식으로서 다루어져 왔고요. 실제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지리 교과에서 세계 지리에서도 세계 시민과 지리라는 형태로 교과명이 변경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과 내에서만 가르치는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전체가 공동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 지향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교과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다루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 오히려 저하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사실 초등은 상대적으로 이게 용이합니다. 한 선생님이 다양한 교과를 범교과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용이하지만 중등의 경우에는 담당 교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벽을 어떻게 허물고 우리가 공동의 지향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사는 세계 시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자 주체입니다.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전 교사만 놓고 봤을 때 인식 조사를 했을 때 한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 정도의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셨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3.6으로 이해에 비해서는 실천이 좀 다소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그다음 시도교육청의 대전시 교육청이 실시한 시도교육 선도교사 활동을 통한 이후에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식이나 실천 역량 모두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사들의 실천 역량이나 인식은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세계 시민교육 실천 역량을 높이고 이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충분히 세계 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다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나 혼자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죠. 학교 선생님들이 혼자만 하면은 특이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으로 학교 내에서 치부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대전교육, 대전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라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 저희 사업단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육 자원으로서 저희 충남대학교 BK21 사업단은 2016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으로 출범하고 지난해 2020년 9월부터 다시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 사업단으로서 연간 한 6.5억 원의 예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의 절반은 대학원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사회 참여 강화, 융복합 교육 연구 활성화, 그리고 공유 협력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저희와 같은 플랫폼이 있다라는 점은 대전에게는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저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 속에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정책가들, 그리고 저희 연구자들, 학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특강들, 시교육청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을 대전시 교육청과 2017년에 함께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산학 협력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학교가 저희 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대전시 교육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세계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전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의 측면과 지역사회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BK사업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자 선생님들의 발표를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의 권남현 장학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권남현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역시 코로나19죠. 이에 오늘의 주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가 표방하는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과 변화, 대전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의 사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한편으로는 또 세계 시민 교육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단절, 봉쇄라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었죠. 또 두 번째로 격차와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개인 및 국가 간의 경제 보건, 백신, 교육 등 이런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졌고 또한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체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권 침해 논란을 들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안전과의 관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정 국가나 집단, 개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한편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지구촌에 대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는 단절되고 봉쇄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거꾸로 생각하면 세계가 매우 긴밀하고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재난이 지구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구가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전의 그 어떤 지식이나 호소보다도 더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대감의 생성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개별 국가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또 그럴수록 더 손잡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또 이러한 재난을 완벽하게 막아낸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성공적인 나라,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연대감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비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시공간 제약을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 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비대면 접촉은 대면 접촉에 비해 그런 생생함이나 현장성을 주기는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교육이 성찰하고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 인권 침해 논란, 불평등과 격차 등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에 관한 세계 시민교육의 논의와 실천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통론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 강화입니다. 이는 첫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및 민주 시민을 전 교과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 교육 확대를 들었습니다.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세계 시민 교육 내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고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의 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교육에서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교육 실천의 장 조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 실천 사업도 펼치고 있고, 또 이런 환경교육과 관련된 환경 동아리, 푸른 환경 지킴이,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환경 생태 교육, 환경 생태 전환 교육 등 환경과 관련된 주제도 한 꼭지 따로 떼어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등교육과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파트에서 온라인 수업 교류, 국제교류 운영학교 등 지구촌 사회에 대해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전학생 모의 유엔 회의 운영학교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대전 외국인 학교에서 미국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한 이 모의 유엔 회의에 선발돼서 한국을 대표하여 최초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연구회, 학생 동아리 등 세계 시민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다문화, 탈북 학생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교육, 다문화 교육, 세터민 교육, 난민 이해 교육 등 세계 시민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교육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고 또 연구학교 운영, 선도교사 양성, 교사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세계시민 교육은 오늘날 전 세계적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미래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세계 시민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국제적 상호 의존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적 의식과 자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세계화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반성하고 또 현재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간파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권남현 장학사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을 다루어 주셨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건모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세계 시민교육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토론에 관한 의견들은 조금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현범 선생님의 토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네. 저는 대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로서 한번 바라본 세계 시민 교육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언론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은 부정적인 어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휘를 저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러한 어휘들과 나쁜 사례들을 접했을 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거의 10년 이상을 대학 입시를 지도하였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 입시 지도와 영어 교과 지식이라기보다는 더불어 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티즌십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박한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시민 교육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단위 국가에서 한정하여서 도덕성을 함양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인간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앞서 장 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조직을 형성해서 많은 프로젝트와 교육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세계 각지 학교와 MOU를 결성하여 교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저는 이번 기회에 세계 시민 교육의 형태를 담론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들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느꼈던 조금은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세계 시민 교육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정확하게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세계 시민으로 여긴지에 대해서는 선뜻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문화와 역사, 지리적 특성이 다르지만 교통, 통신, 경제 등이 발전해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지구촌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파괴적인 어떠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도 세계화가 되면서 어떠한 특정 문제가 다른 국가, 주변 국가한테 영향을 미치게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계화로 인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과 개인의 의식적 차원으로 개인의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조금은 계도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세계 시민성의 한번 요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의 옥스팜은 세계 시민성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식 및 이해 측면, 기술적인 측면, 가치 및 태도적인 측면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의사소통, 협력과 갈등 해결 이러한 가치들을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도 역시 세계 시민 교육 개념의 틀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인지적 영역과 사회 정서적 영역, 행동 실천적 영역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유치원 취학기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영역이 발전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이 자료를 찾아보니 박한보 교수님이 많은 업무와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요. 문헌 연구를 한번 세계 시민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자료를 문헌 연구를 해보니 대략 이렇게 연구가 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시민 교육 내용을 교과에 어떻게 적용하여 가르칠 것인가였고, 두 번째는 세계 시민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연구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이란지 탈북 학생 교육이란지 이주 난민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행정적 측면이었는데요. 박한보 교수님께서 하셨던 세계시민교사,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계라든지 또 시대적 요구로 세계시민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광역시 세계시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게 살펴본 것이 아니라요. 대전시 교사면 누구나 접해볼 수 있는 이러한 에듀랑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에듀랑에 들어가 봤더니요. 연구대에서 보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이게 수상을 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2020년도에 우리같이 파인 프로젝트로 좋은 세계 시민 되기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SDG,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권 감성 키우기, 문화 다양성 감성 키우기, 평화 감수성 키우기, 지속 가능성 감성 키우기로 해서 역시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활동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웹사이트에 가서 대전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학력 신장 캠페인도 있고요. 대전시 선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는 세계 시민 교육 운영도 할 수 있고 또한 다문화 학생들의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론 세계 시민 교육 선도교사 선정하에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 학교 컨설팅과 장학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구학교도 했는데요. 2015년부터 대전 여자중학교를 필두로 해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와 대전 둔원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가 지정되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하는 것,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 시민 교육 모델 구한 적용,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 시민 교육 실천 등이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내용들의 바탕은 이렇게 교과에 따라서 단원명과 세계시민 교육 지도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세계시민 교육 지도 요소들은 영국 옥스팜에서 가치를 내걸었던 그런 내용들을 교과에 어떻게 접목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학습 과정 안에 다 녹여서 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 둔암고등학교는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통합사회에서는 교사학습 과정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설명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연구 논문들을 보거나 문헌 자료를 보면 사회나 지리 교과서 이런 인문학적 교과목에 세계 시민 교육을 다루는 어떠한 교수법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더라고요. 근데 둔원고등학교에서는 과학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가치를, 세계시민성을 다루는 교육과정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실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 윤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연구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지적 재산권을 조사한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성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하나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목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세계 시민성을 반영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와 흥룡초등학교와 또 이렇게 성룡초등학교에서 세계 시민성을 나타내는 교육을 조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흥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일반화된 자료를 이렇게 발현했다라고 이렇게 추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세계 시민교육 관련 다른 활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세계 시민교육 담당은 중등교육과 국제 담당 업무로 이게 배속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선정해서 연수시키고 연구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과에서 이렇게 6번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교세, 선도교사 연수 및 연구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 박한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잠깐 이렇게 문헌을 보다 보니까요. 각 시도마다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다루고 있는 가중치를 두는 어떤 뭐 세부화된 프로그램 다르더라고요. 대전은 아마 다문화 교육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를 마련하여서 이러한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세워서 선생님들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도움도 받고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고요. 이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관련되어진 세계시민과 관련되어진 교육들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도 민주시민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비전과 목표와 추진 과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전광역시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현직 교사로서 느꼈던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아쉬움을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시민교육에 내실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특정 교과에만 특정 교과 특정 단원에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어떤 세계시민성을 반영하여서 교사학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 또 전 학년에 걸쳐서 전 학급 단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반영해 보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계인 둔원고등학교에서 이 연구학교가 실천되었고 연구에도 역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이 아직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좀 연구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떻게 보면 배려, 나눔, 협력, 도덕성 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가치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걸 PPT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앞서 여기서 보시면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 교육 개념의 틀에 보면 이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에는 실천적 영역으로까지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발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어떠한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학교에서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성 함양을 하였다면, 다시 말하자면 배려, 나눔, 협력, 도덕성 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실천적 행동과 함께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BTS가 어떻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는데요. 이때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를 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 수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어가 듣기로는 네, 이제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를 전제해서 이런 실용 교과를 좀 더 확산할 수 있게 된다면 한류를 통해서 한류 문화 전파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교양을 전파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리더적인 우리 대전시 학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교육의 이행 동력이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좀 개편하고 세계 시민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대전시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과 같이 세계 시민 성을 교육할 수 있는 조직과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서 세계 시민 교육의 효과를 더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세계 시민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러한 과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만의 이러한 개념이 좀 더 확고하게 경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는 평화까지 가치를 아우르는 교육 가치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세계시민교육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서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제 추진 업무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적 리더를 길러내고 다가올 가상 세계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우리 대전시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전시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관련 영역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현직 교사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현범 선생님의 토론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내 여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전시의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토론에 대해서는 박환보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남현 장학사님과 권현범 박사님 두 분이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성 함양 교육이라는 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뭐 둔원고 사례라든지 뭐 성룡초 사례 등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정말로 현장에서 정책단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논의들을 그런 논의들을 잘 보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정초 김옥세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세계 시민 교육은 미래 생존을 위한 것으로 각 지역의 고립된 정책, 선도학교 중심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세계 속에서 연대하여 참여해보는 실천 중심 활동 강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 의견 말씀 있으시면 좀. 예.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계 시민 교육이 가치 지향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치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태도 변화, 실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 자체도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태도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고 이제 오늘 콜로키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논의들이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0대와 20대 간의 성별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일선학교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중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 다중 정체성 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지역, 그다음 국가, 그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측면의 소속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문제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이 다중 정체성 개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젠더나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와 존중일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서로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토론을 조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박헌보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권남현 장학사님, 그리고 권현범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남현 장학사님께서 그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대전 교육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 지표로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 육성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모든 과의 모든 정책에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해주셨고요. 네, 콜로키움 초반에 교육감님 인사말 영상에서 잠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너른 양해 구합니다. 다음 콜로키움은 11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우성대학교 서민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이상으로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